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을 챙기는 귀한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 그리고 온몸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곳, 바로 이 곳 치아와 잇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옛말이 있지요. 하지만 요즘 세상엔 그렇게 참고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가 튼튼해야 잘 씹고, 잘 씹어야 잘 소화되고, 잘 먹어야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치아 건강은 그냥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건강이 시작되는 뿌리입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 이와 잇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흔한 것이 잇몸병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풍치라고도 하지요. 이를 잡아주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서서히 약해지면서 결국 멀쩡하던 이가 흔들려 빠지게 되는 병입니다. 무서운 점은 아프지 않게 슬금슬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거나 입 냄새가 심해지면 잇몸병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으니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나이 들어 이가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잇몸병입니다. 둘째는 충치 곧 이가 썩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앉아 입뿌리가 드러나는데 이 부분은 훨씬 잘 썩습니다. 또 입안이 마르면 충치가 더 잘 생깁니다. 단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양치가 소홀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이가 썩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입마름 곧 입안이 자꾸 마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드시는 약이 많아지면 침이 줄어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침은 입안을 깨끗이 씻어주고 세균을 막아주는 고마운 것인데 이게 줄면 충치도 잇몸병도 더 잘 생기고 음식 맛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소중한 이와 잇몸을 어떻게 지킬까요? 5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2-3번, 특히 자기 전에 꼭 이를 닦으세요. 이때 이만 닦지 마시고 잇몸과 이가 만나는 경계를 부드럽게 살살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잇몸이 상하니 부드러운 칫솔로 원을 그리듯 닦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 사이사이를 챙기세요. 칫솔은 이의 겉면만 닦을 뿐 이와 이 사이 좁은 틈은 잘 못 닦습니다. 이 사이에 음식이 끼어 잇몸병과 충치가 시작되니 치실이나 치간 칫솔, 곧 이 사이를 닦는 작은 솔을 쓰시면 훨씬 깨끗합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익숙해지면 아주 개운합니다. 셋째, 입안이 마르지 않게 물을 자주 드세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입안이 촉촉해져 충치와 입냄새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설탕 껌을 가볍게 씹어 침이 나오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세요. 아무리 잘 닦아도 안 닦이는 곳에 치석이라는 딱딱한 때가 쌓입니다. 이건 칫솔로 안 지워지니 1년에 한두 번 치과에서 스케일링, 곧 치석을 긁어내는 것을 받으시면 잇몸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으로 충치나 잇몸병도 일찍 잡을 수 있습니다. 5째, 틀니를 쓰시는 분은 틀니도 매일 깨끗이 관리하세요. 틀니도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끼기 때문에 매일 빼서 부드럽게 닦고 밤에는 물에 담가 두어 잇몸을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가 헐거워졌거나 아프면 참지 마시고 치과에서 맞춰 다시 조정하세요. 여기에 한 가지 꼭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가 몇 개 빠졌다고 이 나이에 뭘 하고 그냥 두지 마세요. 이가 빠진 채로 오래 두면 남은 이까지 나빠지고 잘 못 씹어 영양도 부실해집니다. 요즘은 틀니도 임플란트도 좋은 방법이 많고 어르신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도 있으니 꼭 치과와 상의에 씹는 기능을 되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씹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아세요? 꼭꼭 잘 씹으면 소화가 잘 될 뿐 아니라 씹는 그 움직임이 뇌를 자극해 치매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를 지키는 것은 곧 머리를 젊게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온몸으로 퍼지면 심장이나 혈관 같은 다른 곳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입안을 깨끗이 지키는 것은 입안만이 아니라 온몸을 지키는 일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내 이와 잇몸이 괜찮은지 간단히 스스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양치할 때 칫솔이나 뱉은 물에 피가 섞여 나온다. 둘, 잇몸이 붓거나 예전보다 색이 붉고 물렁하다. 셋, 찬물이나 단 것에 이가 시리고 입뿌리가 드러나 보인다. 넷, 이가 예전보다 흔들리는 느낌이 있거나 음식이 자꾸 이 사이에 낀다. 5, 입냄새가 심해졌거나 입안이 자주 마른다. 이 가운데 여러 가지가 해당되신다면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되도록 빨리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잇몸병은 일찍 잡을수록 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당장 실천해볼 작은 일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자기 전 양치를 하실 때 딱 2분만 시간을 들여 잇몸 경계를 살살 닦아보세요. 그리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하나 마련해 하루 한 번이라도 이 사이를 훑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며칠만 지나면 그 개운함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또 물병을 곁에 두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습관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몇 년 뒤 여러분의 일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잇몸 경계까지 부드럽게 하루 2-3번 양치하기. 둘째, 치실 치간 칫솔로 이 사이 챙기기. 셋째, 물 자주 마셔 입안 촉촉하게 하기. 넷째, 1년에 한두 번 스케일링과 정기 검진 받기. 다섯째, 빠진 이는 방치 말고 꼭 해넣기. 여러분, 잘 먹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입니다. 손주와 함께 맛있는 것을 나눠 먹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시려면 지금부터 이와 잇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실천하셔서 오래오래 맛있게 드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가 흔들리거나 입안에 이상이 느껴지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치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받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